코로나 때 창업을 했다고요? 진짜로 무서울 게 없어요. 아, 당했네. 꺾이지 않는 마음. 음. 김지수 이시안의 빨간 토끼. 좀 이따 모실 분은 빨간 토끼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모셨던 어느 대표님보다 가장 내가 좋아할 것 같은 대표님이에요. 그 사람보다는 그분이 종사하신 업종. 이분 전에 한 분 더 있었다. 주성균 실장. 그 오늘 출연하시는 분의 키워드로 알아보는 네. 이시안의 그 지식을 뽐내는 그런 시간이죠. 이시안의 지식탐구. 빠밤. 미국의 주가 몇 개인 줄 아세요? 52개. 50개죠. 52개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족의 별이 50개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50번째로 편입된 주가 어딘지 아세요? 글쎄요. 어디예요? 추가지로 좋아하는 곳. 하와이? 하와이입니다. 아. 근데 이 하와이가 미국이 되기 전에 음. 잘못하면 일본 영토가 될 뻔한 사건도 있었어요. 아, 그래. 하와이가 원래 그 왕국이었어요. 미국인이 어디니 자꾸 막 열강들이 들어가니까 하와이가 일본한테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일본에. 네. 어. 미국보다 나을 것 같았던 거죠. 어. 근데 일본이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니는 어떻게 보호해? 해가지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왕이 저 미국 애들 막 다 쫓아 이러면서 좀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상인들이 해병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수병들한테 우리 이런 일 당했다. 그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왕을 쫓아내고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한테 야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받아줘 그러니까 미국이 안 받아줬어요. 어. 그때 이제 제국주의 싫어하는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우리 그런 거 싫어 이러면서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와이가 공화국으로 좀 있다가 다시 이제 미국이 보니까 그럼 나중에 받아줄게 해서 받아주게 돼서 지금의 하와이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미국령이 됐구나, 하와이가. 그때 처음에 일본이 오케이 했었으면 사실은 일본 땅 그 태평양 그게 오히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지? 제가 하와이 얘기를 이렇게 한 이유는 네. 이 업종의 제목이 하와이 조개예요. 그래서 네. 하와이에 좀 꽂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하와이 조개 이경욱 대표님이십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에서 사업으로 행운을 제가 직접 만들어가는 하와이 조개 대표 이경욱이라고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사에서 이렇게 머무르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사업으로 그렇죠,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장사를 하다 보니 사업으로 좀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제가 판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점이나 이런 게 몇 개세요?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은 가게는 여기 있고 그러는데 사업하시는 분은 매장은 여기 있어 이래요. 아니, 저희 그 빨간 토끼에 전에 나오셨던 박진환 대표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오셨잖아요. 네네. 두 분이 원래 어떤 사이세요? 박진환 대표님하고는 그 연대 프랜차이즈 CEO 과정에서 뵙게 됐어요. 이제 아무래도 나이대도 좀 비슷하고 저보다는 이제 좀 더 앞서서 나가고 계셔갖고 제가 여쭤보는데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이걸 찍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네, 네. 나도 그런데 나가갖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 매장 홍보보다는 나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중이다라는 걸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박진환 대표님께서 이제 연결해 주셨어요. 바로. 자꾸 이러다가 피라미드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보시다 영상 보시다 나도 저기 나와서 한번 우리 회사 한번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기탄 없이 연락 주세요. 최근에는 많이 바쁘게 지내시나요? 어떠시나요? 제 맘대로 스케줄을 좀 짰어요. 이제 어떤? 장사하다가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장을 이제 제가 없이 돌아가게끔 만드는데 사실 전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매뉴얼도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이걸 또 테스트 해보고 따라올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뭐 하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 가맹 사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럼 또 그걸 배우러 다녔고 또 대충 이제 흐름을 알겠고 시스템도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업적인 부분을 좀 많이 찾으러 다니고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 여행을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동안 장사하시는 동안에 여행을 못 제가 가시죠? 좀 일을 일찍 시작해갖고 네. 몇 살 때부터? 저 24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네. 돈은 원래 없었고 가진 게 뭐야? 돈은 이제 벌어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어디를 갈 수는 없었어요 사실. 그치. 시간이 난다고 오랫동안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여행 한번 가보지를 못했는데 작년이나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거든요. 작년 10월부터 근데 가서도 사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다 공부하는 거죠? 다들 놀러 가는 줄 아는데 나 이거 가서 이거 일단 보고 하와이 조개가 뭐 어떤 여행이 생각나는 유쾌한 조개구이 맛집이라고 해갖고 제가 창업할 당시가 이제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때 창업을 했다고요? 제가 21년도 8월 20일에 오픈을 했는데 9월이 영업 제한 시작이었어요. 근데 저녁 때 문을 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운영하던 매장이 장사가
전혀 타격이 없었어요. 아 진짜요? 나는 상관이 없구나. 어. 근데 그래도 이제 세상 정세가 코로나니 나도 거기에 맞춰서 매장을 한번 내보자고. 내가 하던 게 해산물이니까 뭐랄까 좀 전 단일 메뉴가 하고 싶었거든요. 어. 아, 조개구이집 해야겠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8월에 냈는데 내고 2주 후부터 이제 영업 제한을 2년을 맞았어요. 공과대 산업공학을 나왔어요. 아니 여기 나오신 어? 대표님이 어. 그렇게 공대 출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 너 문과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물어보면 아, 그래 영어보다 수학이 좀 낫겠다 싶어갖고. 그래서 산업공학과는 사실 왜 가게 됐냐면 네. 저희 중학교 때부터 그냥 뭔가 경영을 하고 싶었어요. 경영학과는 문과잖아요. 네. 문과의 경영학과는 아니지만 이공계의 경영학과로 가자. 사실은 뭐 공장 최적화 뭐 이런 거. 공장 배치. 네, 공장 설계하고. 아 산업공학이. 네, 네. 아. 그게 주 업무예요. 너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책을 한 권 읽고 그거에 관련 유사 종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오는 게 과제예요. CEO 관련된 책을 하나 사서 대충 읽고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만날 사람을 찾아보자. CEO를. CEO는 없더라고요. 경영학과 학생을. 아. 경영학이란 무언가요? 저도 경영을 하고 싶어요. 걔도 모르는데. 중학생들이. 걔도 모르는데. 4학년 때 이제 돈이 다 모였어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금액이. 비용이. 네, 제가 이걸 중3 때부터 모았거든요. 4천만 원 조금 안 됐던 거예요. 우와 대학교 3학년 때. 우와. 돈 다 모았다. 근데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이 생각이 한번 가면 네. 해야 돼요. 그해 겨울에 이제 막 부동산을 처음 가본 거예요.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생이면 통장에 4천만 원 있잖아요. 응. 진짜로 무서울 게 없어요. 일단 부동산은 한 2달 넘게 받고 뭘 할 계획으로 부동산을. 없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을 찾으면. 아니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는데 부동산을 먼저 갔다고? 주류를 판매하는 뭐 포차는 해야겠다. 요 정도? 내 눈에 맞추는 게 아니라 돈에 어. 맞춰야 되니까 어려운데 근데 3개월 만에 구하긴 또 구했어요. 그러면은 그 가게를 봤을 때 야 이거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 부동산에 가면 어. 이제 일단은 보통 홀대해요. 그렇지. 뭐 그렇지. 어리죠. 이제 24살. 지금이야 뭐 가면 제가 아니까 이제 대화가 통하는데 그 당시에 가면 저를 가르치죠 이제. 홀대하고 그러면 좀 더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하다가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어요.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전화도 오는데 뭐 구했냐.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제 호구라는 거를. 호구란 걸 잘 보신 것 같다고. 자리를 보던 그 나름대로 조건은 뭐였냐면 그냥 대로변에 있었으면 했었고 평수가 그래도 테이블이 8개 정도 들어갔었으면 했거든요.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괜찮겠다. 그래서 딱 나온 게 있었는데 비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권리를 한 1,600인가를 주고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권리를 줘요?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당했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냥 계속 망하던 자리래요. 무슨 터가 안 좋고 그런 그런 자리가 자리가 있잖아요 원래. 네. 뭐 해도 안 되는 자리. 뭘 해도 안 된대요. 응. 그건 저는 원래 미신 같은 거 안 믿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자 이제 가격 예약을 했으니까 이제 뭘 할지 생각을 해보자. 야 진짜 대책 없다. 냉장고가 한 대 있고 화구가 2개가 있었고 뭐 8개 테이블 8개니까 포차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들께 네이버로 뭐든지 사세요. 제일 싸요. 가면 주방도구. 뭐든지요.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들어? 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요리해본 적 없었어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 그건 있어요. 앞전에 그래도 알바를 했잖아요. 아. 맛은 알고 흉내를 잘 내요. 오. 나름대로 재주가 좀 있어갖고 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여기서 보여줘요. 네. 그리고 맛을 딱 보면 뭐 들어간지만 알려주면 거의 비슷하게 아 만들 흉내를 있어요. 낼 수 있구나. 근데 오. 제가 뭐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엄마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그리고 사실 업종도 기가 막힌 게 술집이니까, 술을 일단 포차니까. 먹고 그럼. 몇 잔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맛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그러면. 나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스타트가. 아 진짜? 네. 그 당시에 이제 매출이 한 1,100만 원? 월세가 얼마였는데, 월세가 그 거기가? 당시에 한 145만 원 정도였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월세가 그렇게 싼 편도 아닌 것 같은데? 싸진 않아요. 왜냐면 대로변이었어요. 그때 처음에 1,200을 팔았어요. 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 달 1,100? 떨어지는구나. 그 다음 달 1,000?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게 그 뒷골목에 포차가 좀 많았거든요. 할머니들이 이제 음식을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몇 팀씩 그래 저보다 좀 더 있더라고요. 어. 아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겠다. 어릴 때부터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제 동네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쟤 망한다. 나는 이걸 폐업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돈은 돈이고 이미 뭐 오픈하면서 통장에 돈이 0이었어요. 한 푼도 안 남았었어요. 권리금을 1,600을 들고 그렇지. 폐업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요리를 할 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 해산물 한번 해보자. 왜냐면 해산물은요 재료 좋으면 돼요. 손질하는 거는 배우면 금방 배우잖아요. 해산물은 네. 생으로 먹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해산물 해야겠다 일단 마음을 먹고 응. 3일 뒤인가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에 가서 응. 수족관을 샀어요 그냥. 그때 또 한 통장에 한 300만 원 있었는데 240만 원 주고 수족관을 샀어요. 또 약간 그분이 저를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아하. 지금도 240보다 싸요. 10년
물차 많이 다니더라고요. 어. 가게 앞에. 잠깐. 아니 잠깐만, 그 물차 계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족관만 갖다 놓은 거예요? 물차 우선?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요. 어머, 웬일이야. 근처 횟집이 많으니까 어. 물차가 이렇게 많이 다녔었어요. 어. 횡단보도에 걸려 있는데 뛰어가갖고 명함 주세요. 그랬더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물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필요한 거 말하면 전날 말하면 갖다 주고 물 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나중엔 터득하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낙지가 죽으려 그러면 데쳐갖고 그냥 서비스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 못 팔 것 같으면 다 썰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면 진짜 공짜로 먹고 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했거든요. 야, 일단 퍼주면서 소문이 난 거네, 그러면. 왜냐면 할 줄도 모르는데 내 걸 먹어주잖아요. 돈도 내주시고. 근데 해산물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 돼지고기. 해산물 지금도 잘 안 먹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왠지 경쟁업체가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해산물 쪽으로. 근데 해산물은 나만 속이지 않고 좋은 거를 내보내는 손님들 만족도는 최상이다. 요리할 필요 없고. 해산물은 더 신선해야 되잖아. 당일 받고 당일 판매. 수족관 사장님께서 갖다 주신 분을 낙가마라고 해요. 인천 연안부두에 올라온 해산물을 거기서 사서 저희한테 갖다 줌으로써 그 차익을 그렇죠. 남기시는 분들인데 네. 여러 가지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하니까 가격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또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분도.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여기가 비싸니까 나는 도매인데 그래도. 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조금씩 파는데 여기가 나보다 노량진으로 새벽에 한번 갔죠. 노량진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저 돼지고기만 먹으러 다녀갖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 사야 되는지, 뭐가 도매고 뭐가 소매고 뭐 그냥 물어봤어요. 아무나 붙잡고 저 장사하는데 물건 사러 왔다고. 어디서 사야 돼요? 계속 저렇게 불안하게. 그때 아주머니가 여기서 사면 된대요. 자기네 매장에서. 지금 생각하면 거기는 지금 소매였고 아닌 것 같은 거 거기도. 느낌이 이제 몇 번 앞에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었잖아요. 이제 너무 다. 또 잘해주셔. 드디어. 컴퓨터 주시고. 이제 따뜻한 거 의심해. 아 그러냐. 근데 도매는 어떻게 하냐. 몇 번 물어봤더니 새벽 5시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 저 2시쯤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두 시쯤 끝났으니까 계속 구경하면서 다녔어요. 그 안을 걸어 다니는데 한 4, 5시쯤 되니까 그 한쪽 구석에서 랄랄랄랄랄라 경매.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뭐 하면서 막 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장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다양한 물건들을 이제 앞에 소매와는 다르게 좀 많이 묶어서 그걸 이제 그 소매하시는 분들이 사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서 저한테 또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사서 갖고 날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장사하는 사람은 원래 거기서 사야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차익이 사실 낙가마한테 가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아껴보겠다고 이제 왔는데 너무 다양한 해산물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알고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건 멍게, 낙지, 해산밖에 없었거든요. 안 샀어요 사실. 따뜻했던 분들 기억 때문에 몇 번 가면서 그냥 인사만 했어요. 제가 안면 텄으니까 네 내일 좀 이따 올게요. 그리고 이제 돌고 또 내일 오고 한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매일매일 갔다가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한 번씩 올렸거든요. 오늘 노량진 구경 갔다 왔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때 뭐 마케팅이고 뭐고 모르고 그냥 올렸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노량진 시장 이렇게 새벽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뭐 그렇지. 이렇게. 분명히 까마한테 시킨 멍게인데 이제는 내가 그걸 올리니까 내가 사온 멍게인 줄 알더라고. 진짜. 뭐지? 이거다 싶어서 이제 좋은 물건을 이제 사고 직접.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스쿠터 타고 다녔는데 여기다가 한 40kg, 뒤에다가 한 20kg 매달고 한 6년 정도 다녔어요. 장사가 보통 2시에 끝나면 그때 혼자 있잖아요. 이제 알바 하나 있거나 직원 한 명 있거나 이제 제 시간에 보내야 되니까 보내고 이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서 물건 보고 사고 그대로 실어 나르고 정리하고 손질해 놓을 거 하고 인스타 또 올리고 그렇지. 그렇죠. 요거를 한 몇 개월을 제가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오면 다 팔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사온 싱싱한 거다. 너네 잘 때 내가 사온 거야. 이야.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아침에 눈 떠서 이제 출근하면서 이렇게 인스타 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간내했겠죠. 진짜 6, 7년 올렸거든요. 매일매일. 해산물 하면 저희 가게로 많이들 오셨어요. 지금 한 포차가 그러면 그 포차 이름이 미남포차. 미남포차. 이 하와이 포차 지금 하는 게 아닌 거죠? 아니야, 지금 하와이 포차는 아니라? 아니야. 제 앞가게. 제가 이제 하와이 조개를 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미남포차는 2014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하와이 조개는 2020년도 8월에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미남포차가 너무 잘 돼서 이제 자신감으로 차린 매장인데 미남포차라는 가게가 메뉴가 많고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절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지. 자금은 이제 모아져 가는데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너무 힘들지. 마음도 너무 힘들고 제가 그때가 당시가 벌써 8, 9년 차였어요. 그렇죠. 쳐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하루도 가게 닫아본 적도 없고 출근 안 한 적도 없고
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시간. 손님들하고 시간 약속을 한 거잖아요. 저는 4시 오픈이면 보통 2시간 일찍 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또 이제 장 보고 정리하고 들어가면 아침이고 6, 7시에 들어가니까 번아웃이 온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가게를 팔 수는 없다. 왜냐면 그럼 뭐 그치. 할 게 없잖아요. 뭘 하나 더 해놓고 안전하게 해놓은 다음에 한번 팔아보자. 근데 중요한 거는 단일 메뉴여야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고 해산물. 근데 해산물 중에 단일 메뉴, 이제 하와이 조개를 하게 된 거예요. 메뉴가 일단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오픈하자마자 잘 됐어요. 여기는 6, 7천 매출을 만들려고 8년, 9년이 걸렸어요. 제가 700부터 올린 거 아니에요. 열자마자 6,400만 원 나왔어요. 아, 내가 장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누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그러니까 이 8년이 한 3년으로 줄지 않았을까. 그 따뜻하게 속여 먹었던 사람들만 아니었어도 근데 진짜 몸소 다 겪어갖고 한 거네요 진짜. 2주 딱 있다가 영업 제한이 이제 바로 그때부터 8월 20일 날 오픈해서 장사 조금 하다가 뭐 한 6천 얼마 찍고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영업 제한 딱 걸리고 그 후로 한 2년을 이제 9시, 10시까지 영업을 했죠. 야. 미남포창 그럼 언제 팔은 거예요? 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했어요, 제가. 미남포차도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안 좋았던. 미남포차는 코로나 때 매출이 오히려 올랐어요. 왜요?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작전을 짠 건데 19년도부터 말은 있었지만 20년도 초반부터 말이 나왔잖아요. 느낌이 해산물집인데 배달하면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걸 밀키트라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메인 또 꽃게탕이 있었거든요. 저희 꽃게탕은 어떻게 줬냐면 살아있는 꽃게가 수족관에 있어요. 수족관에 가서 꽃게를 잡아서 바로 손질을 해요, 주방에서. 그럼 그걸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 상태로 담아서 물 붓고 나와서 끓이는 거예요. 그럼 꽃게가 손질이 돼 있어도 막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생각해 보니 담아서 물만 부어서 끓여 먹어라. 네. 막연히 생각마다가 배민 연락해갖고 배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래요? 진짜로 배달이 너무 터져갖고 이제 그게 코로나 매출이에요. 거의 6, 7천이. 와.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잘 됐구나. 그게. 홀대로 잘 되고 배달은 배달대로 터지고 그 당시에 직원 그 테이블 8개에서 6명이서 일을 했거든요. 그 앞전에를 열심히 장사를 하다 보니 하나 놓쳤던 게 사람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소통. 지금은 잘해요. 그때는 좀 못했나 봐요. 왜냐면 이미 스트레스가 너무 극기에 달아있었고 그치. 잠 못 자고 그랬으니까. 잠도 못 자, 예민하고 안 쉰 지가 뭐 7, 8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그게 힘들어서 이 돈 벌다가 내가 죽겠다. 하와이 조개를 이제 차려놓은 상태잖아요. 요거를 해서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이 말 딱 드는 순간 그냥 인터넷에서 내가 팔아야겠다. 이것도 따뜻함을 느끼다가 또 훅 가겠다. 손해를 많이 보겠다 싶어서 제가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왔던 이유는 사실 제가 앞전에 이제 유튜브 하나 나간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고 배민 아카데미에서 제가 좀 이렇게 장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의. 소소하게 이렇게 했던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 첨부하고 나 이렇게 장사했고 연락 오면 내가 부가가치세 증명원이랑 소득증명서 보내줄게. 계약금 걸고 한 달 일하고 아니면은 계약금 다 줄게. 잘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잘했었으면 좋겠었어. 그걸 이제 그대로 넘기는 거네요, 그러면은. 왜냐면 날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매출이 진짜 잘 나오고 있었어요.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복비를 아꼈어요. 권리금 계약하면은 복비 플러스 권리금의 10% 부동산에다 드려야 돼요. 권리금 10% 원래 부동산에서 가져가요? 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이 매장을 팔았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100만 원을 가져가요. 그래서 저는 900에 판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산 사람에서 또 복비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와이 조개도 이름이 그렇게 큰 의미는 이건 의미가 있어요. 드디어 처음이야. 와. 일하다가 야, 처음이야. 의미 있는 거 처음이야. 드디어. 미남포차를 하면서 나름대로 외식업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가게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거야? 이제 초점이 잘 버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였어요. 이름이 직관적이어야 되고 뜻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약간 그 안에 뜻도 있으면서 유머러스한 것도 조금 있고 뭐 많이 갖춰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팔지 먼저 적었죠. 조개. 이제 이 앞에다 다 갖다 붙여본 거예요. 부산 조개, 미남 조개로 할까? 미녀 조개로 할까? 우아한 조개, 뭐 신림동 조개, 뭐 골목길 조개. 이제 우리나라 지역 다 끝났어요. 다 적고 다 넘어갔어. 다 안 예뻐. 내 마음에 안 들어. 해외로 가자 이번에는. 해외로 또 한 몇 페이지 적었죠. 하와이 조개 딱 썼는데 삥! 제가 생각하는 저희 매장 컬러가 약간 에메랄드 녹색? 또 하와이 하니까 그런 게 생각나고 근데 하와이 쳐보니까 조개는 안 팔대요. 하와이에다가 조개구이를 차리는 그날까지 하와이 조개를 하면 되겠다. 이름이 일단 예쁘잖아요. 하와이 조개. 그러니까 일단 조개구이집인 건 알 거고 하우와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왜? 왜 조개구이를 아. 먹어야 되는지 내가 이제 알려준다. 풀어보겠다 아. 라는 뜻에서 이제 하와이 조개를 하게 된 거예요. 어. 의미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갖다 붙이는데. 지금의 하와이 조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일단 신림동에서 시작해서 신림 직영점 본점이 있고 지금 홍대에 매장 하나 있고 대형평수로 인천에 구월동이랑 부평이 있고요. 일산에 하나 있고 이제 영등포에 인테리어가 되게 들어가요. 많네. 네, 이제 그래서 총 6개 있습니다. 와, 가맹점 이제 내시는 거예요? 다 가맹점인데 제가 아직 가맹 사업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홈페이지도 없고 되게 신기한 게 네. 제가 인스타그램을 꾸준히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아까 전에 그 이제 제 세월을 보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친구였어요. 네. 야, 나 네 거 부업으로 한번 해보면 안 되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야, 유식고 힘들어. 그냥 그거나 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나 원망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거나 해. 그랬더니 계약을 했더라고. 걔도 저랑 비슷해요. 부동산을? 아직 허락도 안 했는데? 나 생각지 못해 이랬는데 계약을 했더라고요. 걔 이제 잘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친구까지가 이제 지인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인스타로 연락이 와서 저는 되게 나름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단점을 얘기하죠 사실은. 왜냐면 나는 장사가 잘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내 시스템으로 내가 아직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커버 쳐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씩 내줬는데 지금 다 잘 돼요 솔직히. 오, 심지어는 다행이다. 한 매장은 저희보다 매출 더 나와요. 어머. 어디가요? 구월동. 저는 감각적인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오히려 트렌드하지 못하다? 그분은 좀 트렌드하다.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스타일. 저는 그냥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고 어. 그분은 좀 느낌 있어요. 힙해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앉혀놓고 맨날 그런 얘기해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괜찮은데 우리가 1등 해야 되지 않을까 매출을? 나 이런 매출 부담을 안 줄게. 대신 1등은 해야 되는 거 해야 되지 아니야? 않을까? 우리 중에서. 왜냐면 그럼 앞으로도 더 이제 늘려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제 소개를 네. 장사에서 사업으로, 사업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장사하면서도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연대 FCU 프랜차이즈 과정에서 과정.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지 건강한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는지 이걸 좀 배우고 나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뭐 필요한 서류들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고 점주랑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공부하고 이제 자료를 다 만들어놨고 이제 홈페이지도 곧 나오고 이제 정식으로 완벽하게 이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거구나. 좀 있으면 이제 프랜차이즈 설명회 다니시고 프랜차이즈 박람회 나가고 뭐 저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냥 어떻게?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좋아요. 본사에서 지원을 아무리 해주고 뭘 해도 점주의 마인드가 장사를 하겠다는 그 이런 열정과 센스 그리고 기본적인 뭐 QSC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어 있지 않으면 어차피 가게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맞아. 유명한 프랜차이즈라도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완벽한 지원이 다 성공을 만든다면 망하는 브랜드가 왜 있겠어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님의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정말 잘 제가 만들어 드리거든요. 만나갖고 거의 주입을 해요.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된다. 나도 아직 직원들 앉혀놓고 같이 얘기하면서 서비스 교육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 너네들도 해야 돼. 하나하나 하고 있죠.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매장은 그래도 10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릴 때 생각했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시작했을 때 꿈은 먼저 300만 원 버는 거였어요. 월? 일을 해서 300만 원.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어요. 몸땡이는 있으니까 젊고 쉬는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5일이든 6일이든 7일이든 상관없고 300만 원을 벌자가 시작이었는데 300 벌면 400 되고요. 400 벌면 500 되더라고요. 저를 믿고 들어갈 수 따라주는 있게. 동생들 그리고 알아서 연락 오는 사람들 요거를 이제 내가 구축을 잘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 되겠다.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목표는 제가 이제 베이스가 장사잖아요. 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의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좀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래서 사실 배민 아카데미도 가서 찍게 되었던 거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배민 아카데미에서 강의하셨던 것 중에 네네.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QSC였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음식,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 청결. 청결. 그 중에 제일 강조했던 건 친절한 서비스. 우리 맛집 갔을 때 음식 놔주면서 저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진짜 싫어요. 그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컴플레인이 걸렸을 때
따지지 말고, 왜냐면 보통 고객의 말이 맞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너무 친절했어. 들어올 때부터 이 음식을 하는 동안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그 컴플레인을 안 걸었을까지. 한다. 이 CS를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진상은 있잖아요. 진상은 목적 있는 사람이 진상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맞춰줘요. 거기서 쓰는 에너지가 더 아까워요. 배달이 특히 컴플레인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을 보지 않았고 그래. 우리의 서비스를 느끼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전화가 오면 저 그냥 100% 환불이에요. 대신에 이제 나름대로 조건 있죠.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 그게 언제 들어온 물건이고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계좌 보내주시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합니다.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는 것 같아. 이거는 다 겪어야지 배울 수 있는 거지. 사실 이거 깨닫는데 10년 걸린 것 같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은 내가 조금 지면 내가 욕심을 안 부리고. 비슷하게 그 백종원 대표가 네네. 그 장사하는 사람은 자존심 같은 건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딨어요. 동의하시는 거군요. 네. 아이가 생기고 막 이랬을 때 그 아이가 나도 장사를 할 거야 이러면은 도와주실 거예요, 말릴 거예요? 전 완전 도와줄 것 같아요. 많이. 살아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 보다. 장사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제가 이제 34인데 남은 세월 이 앞에 10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운 거. 맞아. 이거 맞아. 이 10년이 제 인생에서 진짜 제일 너무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아까부터 난 하고 싶은 얘기인데 황정민 씨 닮았어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고경표 씨 뭐 이런 분들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정민으로 넘어왔어요. 좋아요. 멋있죠.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평비 포인트. 그냥 열정 그리고 실행. 제 나이대가 되면요. 네. 이제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되게 많은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야, 고민하다 세월 다 간다고. 적당히 짜고 나와서 일단 하라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열정을 불태워서 시작을 해라. 열정을 이뤄라. 그 그릿이라 그러잖아요. 좀 갖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게 나름대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약간 그 열정 그릿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제가 보기엔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딱 정한 게 한 번도 꺾이질 않았고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방향이 딱 정확하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 지나도 되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초에 산에 갔다 왔는데 남들 8시간이면 갔다 오는 건데 저 12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헬기를 막 부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걸 썼어요. 천천히 가도 끝은 난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신림점 직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친절하게 해주시고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운도 결국은 노력하면 따라오는 게 운이라고 맞아, 맞아. 생각하거든요. 작은 노력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느 날 운이 오더라고요. 운이 좋은 사람한테는 넌 운이 좋다 그러는데 그 사람 노력 많이 하는 사람 당연하죠. 잔잔한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그거를 모아서 좀 행운, 엄청난 행운으로 맞아. 다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진수, 이시안 이경욱의 빨간 토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뒤풀이 하러. 구독해주고 가세요. 네.